자,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배터리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에 제가 아침 일찍 또 휴머노이드 로봇 배터리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에코프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3일 전이죠. 3일 전,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하면서 5일 전, 같이 엮어가지고 다 분석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3일 전이 바로 마지막 매수 기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주가는 이제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에코프로가 왜 이 회사 이 구도를 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봅시다. 우리 이제 양극재 회사들, 전고체도 양극재가 들어가요. 똑같이 양극재가 들어갑니다. 양극재, 그 다음에 음극재 회사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해질 회사가 있어요. 전해질 회사가 있고, 분리막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전고체 같은 경우는 굳이 분리막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전해질 자체가 액체가 아니라 고체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요. 고체, 딱딱한 고체이기 때문에 이게 액체가 흘러 들어가가지고 음극하고 양극에 이게 뒤죽박죽이 돼버리면은 뭐가 생기겠습니까? 합선이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전선이 흐를 때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합선이 돼가지고 불이 나버리죠. 화재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서 분리막을 하는데, 이 고체는 굳이 분리막이 없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고체 전해질을 쓰는 겁니다. 고체 전해질을 쓰는데 양극재를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양극재를 똑같이 씁니다. 양극재를 쓰는데, 여러분들 요 고체 전해질 양극재 회사 우리 3위 망하면은 LG 화학이 있고, 에코프로가 있고, 또 LNF가 있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참고로 음극재 양극재를 다 하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LG 화학은 양극재 회사, 에코프로 BM은 양극재 회사, LNF 양극재 이런데, 에코프로하고 LNF가 걷는 길이 좀 틀려요. LNF는 이 전고체 쪽도 하고는 있는데, 주가 지금 LFP 배터리 쪽으로 돼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양산을 시작을 본격화할 겁니다. ESS용 먼저 양산을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는 LF 배터리로 가지 않고 삼성 SDI 주로 납품하면서 먹고 살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지금 현재 3원기 배터리를 하면서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고체 배터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이고, 뭐 LG 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3원기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포스코 퓨처엠은 NCM이라고 해서 리튬 망간리치 이쪽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리튬 망간리치죠. 리튬 망간리치 LMR이죠. 리튬 망가니치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원계는 똑같이 합니다. 이렇게 이제 구도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가장 먼저 할 회사가 어디야? 삼성 SDI. 내년 하반기 양산, 연내 양산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대차하고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28년에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SDI는 내년까지 개발을 반드시 목표로 해서 정진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수요처가 이미 확보돼 있잖아요. 현대차로.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양극재는 전고체에 들어가는 양극재는 어디 거서 바로 에코프로 거를 쓸 것이 확실시되고, 포스코 퓨처엠은 리튬 망간리치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고체 쪽에 기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이제 미국 회사 솔 회사가 있어요. 솔펜시안가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분을 투자해 가지고 이제 물량을 확보해 가려고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에코프로가 전고체
전고체 시장이 지금 전고체용 양극재 양극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대심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개화가 되면서 개화가 이제 이미 조금씩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테슬라는 내년부터, 현대차는 내후년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 이 시장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우리나라 갑자기 그렇다고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배터리 전기차하고 같나, 이게 사이즈가 틀리고 그런데, 그래 이게 뭐 엄청나게 돈이 되는 것은 당장 아닐 텐데 이렇게 좀 부각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테슬라가 있어요. 테슬라가 중심에 잡고 있는데, 이 테슬라가 미국에서 들어가는 로봇, 미국에서 이제 생산하는 이제 로봇 해가지고 미국 공장에 먼저 이제 투입을 할 거거든요. 중국산 전부 다 빼겠다. 중국산 부품 전부 다 빼겠다. 그러면 이 로봇을 만드는 하드웨어 기술, 미국은 사실 소프트웨어 기술이 탁월한 것이지, 하드웨어를 만드는 그 장비 부품 회사는 상당수가 우리나라 거 갖다가 끌어다가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3원계 원통형 걸 갖다 쓰겠습니다만은 이후에 이 전고체 쪽으로 바뀌게 되면 결국에는 또 에코프로가 기술이 가장 앞서 있고 이쪽에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LNF는 LFP 배터리, 에코프로는 바로 전고체 배터리 용 양극재,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무조건 수혜를 받는 겁니다. 수혜를 받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야, 그러니까 이제 요게 쳐 올라가는데, 예전에 3원계 배터리가 막,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주 올라갈 때 에코프로가 지주회사지 않습니까? 에코프로가 가니까 에코프로 BM이 같이 움직였죠. 항상 에코프로 BM이 양극재 회사고 에코프로는 지주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는 칼라가 있었죠. 근데 이 에코프로의 자회사의 에코프로 BM만 있냐? 그 앞단에 에코프로 머티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전구체 회사예요. 전구체가 뭐냐? 여러분들 우리 예를 들어서 리튬, 코발트, 알루미늄, NCA라 그러죠. 리튬, 코발트, 망간. 요것을 짬뽕을 배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적절한 수치대로 배합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바로 그게 전구체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공사장에 보면 시멘트하고 물하고 모래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황토 같은 것도 섞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적절하게 배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황토 벽돌이 나오죠. 그거 만들기 위해서 적절하게 배합을 해 놓잖아요. 물을 섞어가면서 바로 그게 전구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고체는, 아니 그 에코프로 BM이 저렇게 날아가는데 에코프로 머티는 통 안 가다가 갑자기 올라갔어요.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는 왜 안 가냐? 전고체는 전구체가 필요가 없느냐?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게 전구체가 필요한데, 그 앞단계죠. 양극재의 앞단계. 전구체가 필요하긴 한데, 이게 좀 특이 케이스가 있어요. 뭐냐면 전구체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도 할 수가 있어요. 전고체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메탈에서 직접 소성해 가지고 양극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전고체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구체가 그렇게 많이 부각이 안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한번. 자,
우리 삼원계 배터리, 우리나라 지금까지 하고 있는 LFP 배터리 이런 것은 반드시 전구체 시장이 필요합니다. 근데 전고체 시장은 이게 전구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메탈에서 직접 이 금속에서 직접 소성해 가지고 양극재를 만들 수도 있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전구체가 에코프로 머티가 좀 부각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막 움직이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가 리튬 망간 리치, 리튬 망간 또 뭐 배터리 리튬 알루미늄 배터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전구체를 전구체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합성을 해놓고 나서 짬뽕을 해가지고 이제 양극재를 만들 수 있는 소재를 만들어 놨는데 리튬이 들어가야 어때요? 전류가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튬이 필요한데 일반적인 리튬을 안 써요. 전구체에는. 전구체에 쓰는 리튬 소재는 총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황화물계를 쓰는 겁니다. 황화물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가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쪽에가 우리나라는 이제 제일 낫다라고 생각해서 황화물계를 쓰는 거예요.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리튬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전에 액을 만드는 회사, 엔캠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회사의 제품이 필요가 없고 황화 리튬이 필요하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나 한농화성 이런 애들이 만들 그런 리튬,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그쪽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구체가 되는데 이 전구체는 좀 지금 에코프로에서 만드는 전고체 배터리 양극재, 전고체 배터리형 양극재, 에코프로에서 만드는 것은 전구체가 지금 별도로 만들지 않는 게 아니라 전구체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 것으로 저는 판단이 돼요. 왜 그러냐면 에코프로 그룹 자체가 이미 이 전구체 회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얘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전구체 안 만들고 메탈에서 직접 소성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 개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엄밀하게 보면. 그러나 에코프로 머티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전구체를 여기서도 만들어서 이렇게 삼원계 배터리처럼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 갖고 있는 사람은 에코프로 머티 갖고 있는 사람은 주가가 에코프로 뭐 날아가는데 에코프로 머티는 통 힘이 없어. 미치겠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이유가 이제 있었단 얘기죠. 전구체는 그러니까 전고체하고 전구체하고 좀 자꾸 헷갈리면 안 돼. 전고체 배터리는 전구체 그 전입니다. 앞전자 쓰는 거야. 양극재 전 단계라 해가지고 전구체가 필요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 에코프로 그룹은 에코프로 머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요걸 쓰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돼서 진행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세게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없이 내재화할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원래 삼성 SDI가 울산에다가 자체 자회사를 줘가지고 에코프로하고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양극재를 별도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LG화학처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양극재를 직접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기술에 있어서는 당분간은 이제 에코프로 갖다 쓰겠죠. 그런데 이제 일부 물량을 지들 것으로 충당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삼성 SDI는 원래
실제 자회사를 이제 둬가지고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애들은 전구체 회사가 없기 때문에 아마 내재화를 해가지고 전구체 없이 바로 전고체용 양극재를 만들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가 좀 부각이 안 된 겁니다. 그 대신 그룹사가 올라가면 전방위적으로 올라가죠. 그러면은 이게 왜 조금 좀 힘이 없냐면 사실 에코프로 밑에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HN, 그 다음에 에코프로 HN은 우리 탄소 배출,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후하고 연관된 환경 관련주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반응을 해서 에코프로 HN은 작년에 실적이 조금 좀 시원찮긴 했습니다. 원래 실적이 그래도 흑자 나고 있는 회사입니다. 꽤나 많이 나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우리가 그 에코프로가 쳐올라가면서 자 에코프로가 쳐올라가고 에코프로 BM이 또 양극재 회사가 또 쳐올라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어차피 주가 이제 자회사가 에코프로 BM이기 때문에 거의 같이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하고 연관해서 에코프로 머티가 올라가고 에코프로 HN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에코프로 HN은 상한가까지 들어갔네요. 얘는. 근데 에코프로 HN하고 이거 환경 분야가 따로 인적 분할해서 이게 생긴 거지 않습니까? 에코프로 그룹에서. 그래서 과거에 이제 탄소 배출권 테마하면 에코프로가 들어가 있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거 떨어져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지분을 갖고 있어. 한 42%인가 갖고 있다고. 근데 얘가 이제 상한가 들어갔어요. 사실 엄밀하게 보면 이 회사는 양극재하고 그렇게 크게 연관성은 좀 떨어지는 회사입니다. 엄밀하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상한가 들어간 것은 막 한없이 가니까 지금 저쪽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에코프로 BM 지분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기오염 방지 하고 그 다음에 뭐 사후 처리하고 또 탄소 배출권 그쪽에 연관되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데 그룹사가 강세를 띠다 보니까 요것도 쉽게 얘기해서 꼽살에 끼어서 지금 상승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리 생각이 되고 있어요. 해서 사실 뭐 이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지금 직접적 연관성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 상황이라면 일단 요게 그룹사가 이제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상승을 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뭐 가지고 있는 전략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은 그러니까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HN을 중심, 에코프로 BM을 중심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은 이제 안 올라가니까 이제 요거 해먹자 해가지고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머티가 올라가는데, 에코프로 머티는 그래도 좀 수혜가 됩니다. 에코프로 HN은 별로 수혜가 없어요. 내가 판단할 때, 뭐 그쪽에 이제 그룹 차원에서 뭘 별도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재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보유 전략만 유지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전체적으로 에코프로 삼성 SDI하고 결국은 에코프로 이쪽 그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뭐 그런 쪽이 이제 주력 수혜주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주는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더 보유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업체들도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 좀 끼우끼우 돼가지고 3원계 원통형 삼형 이쪽에 배터리 이런 쪽에 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 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LG엔솔하고 삼성 SDI이기 때문에 원통형 배터리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 3원계
쪽에서도 일단 수혜가 되고 있고 나중에 전고체 하면은 대박 날 것이고 이렇게 가면서 이게 올라가는 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오전장에 이미 거래량이 이제 엄청나게 터져가지고 이제 좀 가다가 얘가 윗꼬리를 좀 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무드 자체가 지금 이참에 이제 좀 해먹으려고 하는 그 사실 지금 이제 돈의 힘에 의해서 지금 뭐 코스닥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뭐 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코 프로가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특히 이제 그 에코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네시아 광산이 이제 회수 단계에 들어왔잖아요, 돈이. 그래서 돈의 흐름이 자금 융통이 에코 프로가 에코 프로 비행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위치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참에 이제 한 번 더 올라가지고 대략적으로 이제 보면은 저 20만원 부근까지 갔다가 한번 이제 그 조정에 좀 들어갔다가 이후에 이제 또 다시 추스리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에어코 프로가 됐든 에어코 프로 BM이 됐든 단기적으로 이제 많이 올랐어요. 삼성 SDI나 가지고 가시고 에코 프로 HN이나 에코 프로 머티가 올라가는데 후발주로 이제 해서 올라가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뭐 그쪽까지 왜냐면 이제 중국에 기대서 휴머노이드 로봇 중국 3원기 배터리 쪽에 그 나갈 가능성이 있다 해서 전고체 좀 올라오니까 그나마 에코 프로 머티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제 같이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탄력은 없고요. 에코 프로 머티, 그래도 에코 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그래도 후발주자로 해서 매수한다면 일단은 이 에코 프로 머티를 이 그룹사에서는 매수에 가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에코 프로 머티도 결국에는 이제 10만원 자리로 다시 올라오는 그런 파동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에코 프로 그룹에서 현재 자리에서 이제 한번 이제 나중에 조정 받은 다음에는 이제 에코 프로나 에코 프로 BM을 매매하면 되는데 현재 자리에서 이제 그룹사가 이제 불을 뿜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에코 프로 머티라는 이 전구체 회사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해 나갈 거야. 10만원까지. 이렇게 가닥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얘는 이제 좀 전고체 시장으로 가면은 조금 이 부각이 좀 덜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조정을 받아 그 다음에 이제 한 차를 팔아놓고 예를 들어 안착이 안 된다 10만원 안착이 안 된다 한번 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할 때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으로 나중에 이제 조정 이후에는 그쪽을 보는 게 맞겠죠. 이런 식으로 매매해 주는 게 좋겠다 이 말이죠. 아셨죠?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하시고요. 천재투자TV에서 만든 오르고라는 채팅앱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야에서 가장 잘한다는 전문가 20명이 여기에 있어요. 이 전문가들이 급등주를 변곡점에서 매수 매도가 다 찍어주면서 수익을 내주고 있는 곳이 오르고 채팅앱이니까 이대로 전문가 채팅 리딩 그대로 따라서 리딩대로 이렇게 따라하다 보니까 수익이 너무 잘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들이 투자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오르고 차팅에 이용한 사람들이 수익을 가장 많이 내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최고급 정보를 100% 무료로 다 퍼져버리니까 무조건 입장해야 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르고라고 검색해서 앱을 설치를 하시고 무료용 가입에 로그인해서 이 공개 채팅을 눌러서 전문가들 무료방이 쭉 있으니까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대박기회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